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제시도 시점 등을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 신청은 기각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제시도가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을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집회 시위도 워낙에 격화된 가운데 오늘 눈도 많이 내리니까 현장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을 좀 방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상당히 좀 뭐랄까, 예. 저도 법조인으로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물론 이제 유효기간이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내일까지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그렇습니다. 또 양쪽 지휘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상황에서 이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재집행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전망을 했는데요. 네.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인데 일단 공수처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일 체포영장을 다시 재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체포영장이 내일까지니까 내일 이후에 다시 법원에 또 재발부 신청을 할 것인지 예. 이게 고민이 많을 텐데요. 지금 일단 한번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 자체로서 사실은 공수처의 위상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도 사실 이런 범죄 피의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들이 직접 체포하는 과정이 늘상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법 집행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산되는 현실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법치주의가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는 지금 이게 전조가 아닌가 굉장히 좀 우려되고 좀 참담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짚어주셨습니다만 공수처가 재집행 시도를 포기하고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틀 가능성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1차적으로 궁금하고요. 그 이후에 여쭤보고 싶은 건 실제로 그게 청구가 되고 심사가 진행이 된다면 좀 어떤 점을 위주로 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수처는 아까 제가 이제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 방안도 있긴 있습니다. 공수처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방안이 뭘까요? 있는데요.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게 경찰이랑 이제 검찰이 원래 이제 수사를 진행하던 것을 이첩을 요구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방안은 다시 이제 재이첩하는 것이죠. 다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사실 이거는 이제 공수처가 자신의 모든 어떤 지위라든가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취지거든요. 이제 이건 공수처의 이제 존부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여지기 때문에 이 방안까지 선택할지는 좀 의문인데, 그럼 이제 구속영장 청구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구속영장 청구는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은 공수처가 출범 이래 지금 단 한 번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가 없어요.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니까 공수처의 어떤 수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불신의 씨앗이 굉장히 높다. 그럼 공수처가 그럼 이번에 영장 청구를 발부받을 자신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있고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 범죄 혐의는 상당히 소명됐다. 이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관련자들이 김의원 전 장관뿐만 아니라 많은 군 수뇌부 인사들이 이미 다 구속됐고 또 기소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과연 남은 것은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고, 도주 우려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 과연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건 의문이 드는데 이제 결국 증거인멸 남아 있거든요.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저런 겁니다. 계속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 게 내란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비상계엄을 적법했다. 이런 취지까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미 수많은 관련자들, 더 나아가선 기소된 피고인들한테까지도 묵시적으로 좀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또 진술이라든가 입맞춤 의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피의자의 어떤 신병 확보에는 굉장히 용이하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장심사는 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면 영장심사 적극적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은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영장심사를 마치게 되면은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영장 발부 기한때까지. 만약에 발부되면은 바로
구치소로 수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병 확보에는 굉장히 용이한 수단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 시도에 응한다는 건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호를 할 것이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입장문 전반적인 내 입장은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경호처 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대통령에 대한 경호니까 이건 상당 부분 뭐 경호처의 어떤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 부분은 충분히 수긍하는데 결정적인 문구가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경호처장의 그 입장문 중에 저 말이 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 이건 유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거에 대해서 따를 수가 없다. 따르게 된다면 경호처의 직무유기 아니냐. 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경호처장에게 그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 유법을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가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는 사법권에 대한 존중이 예정돼 있거든요. 예. 그럼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이거 유법 논란이 있다고 판단할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럼 경호는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 이거는 유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불법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사실은 다수의 경호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거는 뭐 특수 고무 집행까지 지금 범한 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책임지겠다는 건데 뭐 추후에 사법 책임은 질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 벌어진 일,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서 어떤 사법의 어떤 신뢰가 붕괴된 거,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더라도 이거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좀 고위 공직자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호처장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당시에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하고 물론 경호처에서 사실이 아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 실제로 발포 명령이 있었다라고 할 때 법적 책임은 어떤 내용을 지게 되는 겁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인을 해보면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아직 사실 확인은 전혀 안 된 겁니다. 예. 만약에 발포 명령을 누군가 했다면 하달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하달받은 사람이 한 명만 하달받은 건 아닐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해보면 확인되는 거고요. 만일에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특수고무방해 같은 경우는 지금 나중에 위력으로도 고무방해를 하게 되면은 성립되는 죄인데 더 나아가서 그런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사상을 입게 된다면은 이거는 훨씬 더 가중된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지금 제보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확인돼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경호처 경호본부장 그리고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로 입건을 했습니다. 경찰이 앞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호처장 또 경호차장에게도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인데 수사에 좀 계속해서 응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까? 아마 경호처장이나 차장 이분들은 아마 앞으로 당분간은 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쩌면 경호처의 지금 가장 경호 대상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경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오늘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연의 업무에 계속 뭐 어떻게 보면은 뭐 1분 1초도 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근데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최고위직인 처장, 그다음에 차장, 예. 더 나가서 중간 간부들까지 지금 입건한 상황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수사 방법인데요. 어떻게 보면 계속 무언으로 계속 이 경호처의 어떤 지휘부를 압박하는 거게 되겠죠. 아마도 중간 간부들은 적어도 영장 유효 기간이 6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6일 이후에는 소환에 응해야 되지 않을까. 소환에 응하지 안 하게 되면은 이 분들에 대해서도 또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서 발부된 또 영장에 대해서 본인 집행 대상이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경찰이 진행하는 이러한 어떤 입건, 소환 통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인 수사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에서 또 55 경비단 체포 저지 임무 투입 논란이 불거진 33 군사경찰대를 상대로도 사실 여부를 파악 중에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사실 확인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호처에서 그 앞서 말씀하신 어떤 그 55 경비단이라든가 예. 33 군사경찰대 이런 동원된 병사들에 대해서도 어저께 지난 3일에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에 과연 동원했느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요. 사실 이 경비단에 있는 대원들은 사실은 저기 복무를 하는 병사들, 그러니까 그냥 군복무하는 병사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 없는 일에 동원될 지금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그래서 동원을 해서 또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역시 수사로서 확인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다소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이의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우선 이 기각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제 언론에 보도된 기각 결정에 따르면은 예. 사실은 법원에서 지금 판단한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쟁점이 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은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그리고 이 관할 법원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규정된 어떤 그 군사상 기밀에 대상되는 그 장소이기 네. 때문에 수색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다툰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공수처가 그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인 내란죄에서 수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다고 법원에서 결정한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원칙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법원이 관할 법원이지만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영장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고. 그리고 쟁점이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대통령실이 이제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맞는데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를 수색하는 그 체포영장을 위한 수색인 경우에는 이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명쾌하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경호처에서도 적어도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 그럼 예. 대통령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헌법 준수 의무고 헌법 준수 의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법 판단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예.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에 대해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의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계속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현존하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예. 그 구제 조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봅니다. 아, 예를 들면은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 실력 행사로서 정할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체포 접부 심사 제도가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다투면 될 것이고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어떤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구제 절차니까 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거고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기일에 출석을 해서 직접 의견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습니까? 체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헌재 출석을 예고하는 모습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에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이번 어떤 비상계엄의 어떤 적법성, 필요성, 상당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변론할 수도 있고요. 예. 사실 이 변론 과정이 직접 생중계 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석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 변호인단들이 와서 변론을 했지만은 출석하는 것은 변론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한다고 해서 구속되거나 이런 거 체포돼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런 어떻게 현존하는 시스템 내에서 입장을 계속 그 국민들에게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서 탄핵이 되든 아니면 기각을 받던 이런 것이 어떤 대통령의 본연의 모습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3일에서 보여줬듯이 이런 실력 행사로서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런 어떤 사법 시스템에 저항하거나 이런 모습을 다시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
또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